안녕하세요. 온토리TV 박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아니요. 이 자리만 앉으면 그렇게 새색시다운.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게스트가 나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민수경 대표님 모시고 볼륨감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상사에게 똑소리 나게 구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뭔가 회사 생활은 보고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사에게 보고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발걸음이 좀 무겁죠. 도대체 보고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요? 상사에게 똑소리 나게 구두 보고하는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머릿속에서 이 보고라는 말만 들으면 지끈지끈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상사가 불러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외부 업체 미팅 결과 이야기하라 그래요. 사실 내 머릿속에는 이거 페이퍼로 작업해서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시더니 보고를 하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보통 멘붕을 맞죠.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참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사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봐 라는 말만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리바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보고를 많이 하신 분들도 보고가 쉽지는 않지만 정말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대략 난감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좀 챙겨보세요 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생각을 구조화하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구조화요? 네, 생각 구조화하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뭘 어떻게 구조화라는 거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업은 교육 컨설팅 회사인데 교육 컨설팅 회사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기도 하고 또 교육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서 전년도 대비 실적이 60% 정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실적이 많이 부진해서 올해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또 영업회사의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어요. 점점 회사의 심해지죠. 위기 상황이네요. 네. 홍보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외부 업체에서 맡았던 홍보를 내부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부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자체 콘텐츠 개발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1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상사가 뭔가 보고를 하래요. 이거에 대해서요? 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좀 구조화 시켜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현상이 벌어진 이 악단의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대응 방안이 하나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게는 3개, 4개, 5개까지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대응 방안을 3가지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응 방안의 장단점들이 또 따라오겠죠. 그러면 대응 방안 1에 따른 결과 시나리오가 1 있을 것이고 대응 방안 2에 따른 결과 시나리오 2가 있을 것이고 대응 방안 3에 따른 결과 시나리오 3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대응 방안은 뭔지, 대응 방안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화 시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 페이퍼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죠. 상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네. 되네요. 그러니까 페이퍼 작업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지 상황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 내가 현상을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대응 방안을 이야기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원인과 현상과 대응 방안과 결과를 구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상사가 이렇게 툭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돌발적으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데? 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상사가 묻는 질문이 현상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을 묻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사의 그 순간에 툭 던지는 질문에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냥 회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사는 앞 뒤의 상황들이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갑자기 이제 머릿속이 멘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화시키는 작업은 전체를 꿰뚫는 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했을 때 훨씬 더 탄탄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말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하고 짧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네요.
보면 되게 친절하신 분들이 네. 설명에 기세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음. 열심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나름대로 상사분들도 많이 네. 참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서 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얘기들 꼭 하시죠. 아무래도 이 리더들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리 설명하는 걸 다 듣고 있기가 이 상황상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는 두 괄씩 전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괄씩 전달하고 나서 뒤에도 길어지면 곤란해요. 네. 핵심을 먼저 이렇게 짧게 말하고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시간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이 보고의 시간은요. 상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면 그건 최고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뭔가 짧게 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짧으면 20초에서 길면 3분까지. 3분까지. 네. 이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핵심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대안은 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주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짧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기법이 프랩 기법이라고 해서 P, R, E, P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P는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게끔 핵심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 다음에 R은 리진이에요. 왜냐하면으로 뒤를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E는 example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례나 상황, 또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P,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 그래서 앞과 끝에 포인트를 넣고요. 그 가운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을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말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상사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요. 중간에 내려버리면. 그래서 뭐라는 거야? 내려요. 자, 네. 항상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은 시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상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할까요? 네, 부장님. 지금 입사 후에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멘붕 맞잖아요. 갑자기 뭘 뜬금없이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네. 네. 그 신입사원들이 아직 경험도 적고, 또 회사 사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일단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사 분위기도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잖아요. 이쯤 얘기하면 벌써 표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네. 자, 이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랩 기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P. 네, 내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입사원들을 위한 직장 내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포인트를 딱 짚어주신 그렇죠. 거네요. 다음에 R, 리즌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입사를 하는 순간 회사의 일원이자 대표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직장 내 에티켓을 몰라서 이 선배 사원이나 임원들 그리고 회사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티켓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다음에 이제 이 example이죠.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기본 예절이나 호칭 예절, 또 업무와 관련된 소통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사실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때도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개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설득시키는 작업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P.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자, 우리 회사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만의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신뢰감이 팍팍 드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좀 시원시원하다라는 그리고 느낌도 뭔가 들고 상사가 중간에 질문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설명을 번에 다 네.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 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프렙 기법만 잘 활용하셔도 상사가 추가 질문할 것 없이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왜 그 의견을 제시하는지 이유까지 한 번에 다 담는 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상사에게 구두상으로 보고 잘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조금 전에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첫 번째에 보고를 했던 그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얼버무리고 그쵸. 조심조심하고 네, 상사 표정 소심해 살피면서 보이고. 이게 긴가민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상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 뭔가 준비 아직 덜 됐구나. 그렇죠. 아직 제대로 알아본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프렙 기법을 활용해서 답변을 했던 보고의 방식을 보면 이분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자신감 있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멘트가 주어지더라도 네.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완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인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하듯이 말한다든지 아니면 말끝을 얼버무린다든지 이건 결국 뭘까요? 상대방한테 신뢰감과 확신을 주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말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어머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상사가 나를 안쓰러워하거나 아니면 나를 배려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안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상사들은 바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서 웅얼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어미 처리를 확실하게 한다. 뭐뭐인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이 점점점. 흐리는. 네. 그래서 항상 끝에는 뭐뭐 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나 뭐뭐 하죠. 이런 식의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어미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생각의 구조화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전체를 다 꿰뚫고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전체를 다 꿰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건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내 스스로가 확신이 있을 때 그만큼 자신 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딱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민수경 대표님의 상사 앞에서 똑 부러지게 구두 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뭔가 상사라는 그런 존재가요, 우리한테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뭔가 사회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압박들? 맞아요. 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상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한 직장 선배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또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편안함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민수경 대표님의 또 다른 유익한 꿀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